다음 인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집 펴시면 어디 보시느냐. 일단은, 자, 4페이지 보시죠. 4페이지. 4페이지에서 7번, 8번, 9번 풀게요. 자, 7, 8, 9. 자, 먼저 문제번호 7번 보세요. 다음 보기 중 중개 대상이 아닌 것만 고른 거. 이거 지난번에 안 풀었죠? 풀었어요? 그랬나? 그럼 8번. 자, 그럼 다음 중개 대상물 문제인데 보기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자, 먼저 1번. 1번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이거 임목 문제죠. 아까 소지섭이는 멀쩡하다. 안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지섭이죠, 이거 지금. 소유권과 지상권이니까. 그럼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맞는 거죠, 그럼? 맞아요. 그 다음 2번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은 존속기한 내 임목을 벌채했다고 하자. 저당권자 경매에 붙일 수 있으며 이때 이 경우 매각되면 공탁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내려와서 자, 이의 경우에 수목의 소유자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공탁하고 경매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일단은 놔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려오시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자, 보전 등기한 후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며 소유권과 저당권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다시 보세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그랬죠. 엔드지요. 엔드. 그럼 소유권과 저당권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그럼 틀렸죠. 자, 첫 번째 왜요? 임대차는요 공장재단만 인정되는 거고 또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자가 동의해야 한다 그랬죠. 그 말 없죠 지금?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틀린 게 4번 정답. 5번은 뭘 맞는 거거든요. 자, 사유인 부동산인데 토지 일대 일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불가하다. 맞아요. 맞죠? 아까 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내려오시면 중개 대상물 문제면서 틀린 거예요. 1번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를 가리키는 데인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인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다 얘기한 거잖아 제가. 그 다음에 2번 동호수를 특정해서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맞는 것이고 오른쪽 올라가서 토지 정착된 수목의 집단은 별도 중개 대상물 대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뭘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 부동산 인정이 돼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 4번 어업재단, 황만운송, 세합재단 등은 부동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 오늘 배운 거 있어요 이거?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중개할 것이 아니지요. 우리 법에 규정된 것들이 아니니까. 4번 정답이었겠고 5번 미등기 토지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네. 맞아요.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잠깐 놔뒀다가 좀 있다가 또 용어적인 좀 있다가 다시 또 문제를 풀기로 하자고요. 자, 그럼 책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어디 가시느냐? 이제 교재는 자 39쪽입니다. 39쪽. 자, 이제 용어 정의예요. 자, 법은 이제 2조라고 되어 있고요. 2조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랬죠? 자, 일단 용어 정의니까 말의 뜻이란 소리인데 몇 개 보이세요? 6개 보이죠? 자, 1호 중개, 2호가 공인중개사, 3호가 중개업, 4호가 개업 공인중개사, 5호가 39페이지요, 지금. 자, 5호가 소속 공인중개사, 6호가 중개보존이거든요. 6개 있죠? 6개가 가장 자주 쓰는 말 그 뜻이에요. 가장 자주 나오는 말.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럼 일단 1호로 들어오시면 밑에 내용 들어오세요. 1중개라고 해놓고, 자, 일단 좀 읽어볼게요. 어떤 뜻인지. 법 조문 보니까, 자, 중개라 하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점이라고 써있죠. 그 점은 또는이니까 또는 매매 또는 교환 또는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대한 특실 변경 행위를 알선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분류시켰네 보니까요. 자, 먼저 1번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 행위를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자, 알선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 정의가 6개에서 이제 그 뜻을 이제 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법률은 2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용어의 정의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첫 번째 중개가 처음 나왔거든요. 한자가 이제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자가. 그래서 이제 뜻을 풀어보니까 사람 가운데 끼어 있다, 사람 가운데 개입해 있다 그런 의미라고요, 이게. 그럼 이제 말을 이제 쪼개 보니까 지금 우리 법 제 3조에 규정돼 있었던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자,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간에, 세 번째가 자, 매매, 그다음에 이제 교환, 그리고 이제 임대차 행위를 따로 뗐죠. 그다음에 내려서 자, 그 밖의 권리의 자, 득실 변경되는 행위라고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선하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5개를 구분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구분한 다음에 하나씩의 뜻을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것 제 3조에 의한 중개 대상 물건, 금방 다 끝났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테니까 바로 뭘 말한 거였나요? 부동산이었죠, 뭐, 그죠? 부동산 몇 가지였어요, 아까? 5가지 그랬어요. 누구 거요? 개인 거 이렇게 정리된 것이니까. 그럼 되었고, 두 번째 이제 거래 당사자 그랬을 텐데, 자, 당사자 의사가 상반돼 있다는 뜻인데 앞에 뭐 하는 사람이랍니까? 거래하는 당사자 이랬어요. 그럼 이제 거래하는 뜻이니까 뭘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럼 저 앞에서 자, 부동산을 거래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이 거래하는 모습일까요? 밑에 보시면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그게 바로 거래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거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런데 거래가 이 세 개밖에 없냐? 아니죠. 또 있어, 그죠? 밑에 보니까 어떤 권리랍니다. 이제는 어떤 그 밖의 권리가 득실 변경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거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건 좁은 뜻이 아니라 넓음이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되는 것도 거래의 모습이지만, 자, 그거 외에도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얻을 득 잃을 실이니까 변경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거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거래라는 뜻은 넓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사자가 거래하는데 이들이 이제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그럼 이제 하나씩 따로 떼어봐야 되니까, 자, 먼저 여기서부터 매매예요. 매매, 그죠? 팔매, 살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이니까 넘기는 쪽이죠. 그렇게? 넘기는 쪽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의뢰가 들어올 테니까 이 사람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그런다? 이전 의뢰인이라 부를 테고, 그 다음 사는 사람은 얻어오는 쪽이니까 취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들은 취득 의뢰인이라 표현한다고 이렇게. 넘기는 쪽은 이전, 두 부류죠. 이전과 취득. 그럼 이제 일단 자, 매매니까 파는 사람이 위로 와야겠네요. 그렇다면 자, 파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매도인이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교환은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교환과 매매는 거의 같은 거니까. 네? 같은 거잖아, 그렇게? 이제 이것이 물론 모습은 다르긴 해요. 매매라는 것과 교환은 다르죠. 왜냐하면 자, 매매는 뭘로 사고 파는 거니까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고, 교환이란 거는 물물 교환이니까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게. 근데 어차피 이제 교환은 매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또 두 가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는 게 뭐냐면, 어쨌든 자, 돈으로 사고 팔든 서로 맞바꾸든 간에 어쨌든 주인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는 좀 배웠으니까 주인 그러면 안 되겠고 뭐가 바뀐다고 해야겠어요? 응? 소유자 더 나가서 소유권. 그렇죠? 어쨌든 소유권 자체가 변동한다고 이렇게. 예?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쨌거나 둘 다 모습은 약간 다르겠지만 어쨌든 권리가 변동한다고. 소유권이 공통점이야 그게. 근데 우리가 이제 교환이 이렇게 준용할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는데, 이제 가령 갑은 상가 소유자고 을은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근데 옥식 값어치가 똑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값어치 똑같으니까. 그럼 값어치가 똑같다. 이렇게 교환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오리지널 교환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교환이라고. 올이 원래 못 나는데 열심히 모아보면 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교환이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만약에 봐서요. 자, 보세요. 토지가 7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교환할 수도 있겠죠. 있어. 그런데 갑은 지금 상가 주면서 돈 더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차액 줘야 되죠. 얼마요? 2억 더 줘야죠.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교환인데 돈이 가잖아. 그렇죠? 돈이 가니까
매매랑 거의 같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이때 금액의 크기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고 돈이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때 요 차액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 요 차액 이름을 일명 보충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응? 그렇다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보충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보충금 지급 교환 계약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교환인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차액 줄 때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자, 매매랑 거의 같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런 공통점도 있고 자, 보충금을 줘야 할 규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거의 같다 보인다 이 말이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제. 자, 그럼 말을 정리해 보세요. 교환이었다. 그런데 매매랑 거의 같아 보인다. 왜? 돈 갈 때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으로 봐야 될까? 교환 계약으로 봐야 될까? 정리를 해봐야 한번. 원래 교환이잖아요 이게. 근데 거의 같아 보일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돈이 간다 이 뜻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같아 보인다는 거야. 거의 따라간다 뜻이거든 이렇게.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지. 이 계약을 매매 계약으로 봐야 돼? 교환 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기 그 중개업 잘하게 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 제가 100%가 채워져야 자격증을 딴다고 그랬죠. 100% 꽉 차야 자격증을 손에 쥔다니까. 거기서 공부한 학습 능력이면 몇 프로면 된다고? 50%. 나머지 50%가 뭘로 채워져야 된다고? 25%가 시험 당일에 운이 따라줘야 돼요. 운 이거 중요해야죠. 응? 이거 무시 못한다니까. 근데 25%가 뭐가 빨라야 된다고? 그게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눈치가. 다우지가 맹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 무슨 계약으로 봐야겠어요? 여기 써놨는데? 여기 써놨잖아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서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물어보지도 않잖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써놓고 그 밑에서 물어보잖아 이렇게. 그럼 뭐가 없는 거야 아직도? 아우, 눈치가 없어. 아주. 그쵸? 우리의 이게 큰 난제야. 눈치를 좀, 너무 눈치가 없어, 이거. 우리 난제야, 이거. 이거 해결해야 할 과제야, 이거 지금. 아주 골치 아픈 고난도 난제야, 이거 지금.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와서, 자, 그래서 돌아오니까 어쨌든 이제 갖다 보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거. 세 번째 이제 임대차인데, 자, 뜻을 풀어보세요. 임시로 빌려주고 빌려오는 거죠. 그럼 임시로 빌려주는 사람 위로 와야겠지.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그죠? 임시로 빌려오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지금 세 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행위를 이제 풀어봐야겠는데, 자, 풀어서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자, 이 사람들이 매매하기 위해서는 팔겠다, 사겠다. 서로 뭐가 있어야겠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겠지. 그럼 계약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러면 자, 이제 매도, 매수, 여기도 이제 교환이라고 치고, 임대와 임차가 있을 텐데, 자, 팔겠다 의사 있었어. 사겠다 의사 있었겠지. 그럼 뭐가 됩니까? 계약이 되겠죠. 그죠? 서로 교환 의사가 합치되겠지 뭐. 그럼 뭐가 되겠어요? 교환 계약이 이루어지겠지. 자, 새 들어올래? 들어갈게. 합치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계약 됐어? 무슨 계약 됐어요? 임대차 계약이라고요. 그러면 내용만 좀 다를 뿐이지 어쨌든 이들 사이에서 다 공통점 뭐가 된 거예요? 계약된 거예요. 계약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물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매매와 교환은 계약되면 물론 등기하겠지만 어쨌든 뭐가 바뀝니까? 소유권 자체가 이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은 채권 계약인데 바로 뭐가 따라온다? 물권이 변동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임대차거든요. 지금. 그래, 임대차라는 게 임차권이 만들어지겠지만 차이가 엄청 크지요. 어떤 차이가 있어? 요 위에는 지배하는 힘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잠깐 살 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요건 채권이라고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서 크게 세 가지니까 공통점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다 뭘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럼 요소가 뭐죠? 의사표시였어요. 자, 그럼 말을 정리해 보니까 자, 계약을 했답니다. 그럼 계약을 한다는 행위는 계약 행위는 다른 표현을 쓰면 뭐라고도 그러죠? 법률 행위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럼 정리해 보세요. 이제 지금 우리가 뭐 하냐면 중개가 뭔지를 보고 있거든 지금. 그럼 첫 번째 중개가 뭐냐면 자, 우리 법에 있었던 5개 부동산을 가지고 요 사람들 사이에서 요 세 가지의 계약 행위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완성될 수 있게끔 뭐 한다고요? 알선해 주는 게 그게 중개라고 이렇게. 그럼 지금 알선한다는 얘기는 보조한다, 뭐 준비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다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중개가 뭐냐면
자, 우리 법에 있었던 5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이 당사자 사이에서 요 3가지의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완성되게끔 도와주는 게 중개다. 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 끝났고 뒤에 또 있어요, 밑에. 자, 그 밖에 권리가 얻을 득 잃을 실을 하는 것도 거래고 얘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는 어떤 이제 권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할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를 것이며 이 행위가 뭘 말하는 걸까? 그대로 연결 지어보세요. 한번 다시. 자, 역시 권리가 어떤 권리일까? 뭐와 관련된 권리? 그렇죠. 부동산 관련된 권리였어요. 그럼 권리가 지금 득실 변경되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고 그걸 중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이게 바꿔 얘기하면요,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아까 다 했어 벌써. 그럼 중개하려면 요건이 3가지. 첫 번째 어디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돼야 되고? 양도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원칙적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한다. 그랬죠 아까? 그럼 이 3가지가 충족된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럼 부동산이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동산이 없으면 중개한다 못한다? 못한다. 양도 안 되면 못한다. 철칙 원칙.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해봐요. 이런 게 어떤 권리가 있었냐고 아까? 소유권, 용익물권 3개, 그 다음 저당권, 그리고 임차권, 환매권, 그 다음 예외가 하나 있었죠? 유치권의 이전, 그랬잖아요 아까. 네? 그거예요 그거 지금. 아까 했던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소유권, 그 다음 뭐 저당권, 그리고 용익물권 3개, 임차권, 환매권, 그리고 유치권의 이전은 예외 이랬으니까 바로 그걸 말한다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것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걸 중개한다? 득실 변경되는 걸 중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득실 변경이니까 득자는 뭐죠? 만들어지는 거, 실은 사라지는 거, 바뀌는 것도 얘기했죠 이렇게. 그걸 중개하는 얘기라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럼 짧게 봐갖고 은행이 있어요. 갑이제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라고 가정해보고, 자, 은행 돈을 빌려줘라, 빌려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 빌려주시오 의사표시했어요. 빌려줄게라고 승낙했겠지 이렇게.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뭐가 됐다고? 또 역시 계약이 된다. 계약. 에? 이건 돈 쓰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라 배웠다 이거를?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근데 계약 내용이 뭐예요? 담보 넣어 이거잖아 지금. 돈 빌려줄게, 담보 넣어. 담보 있죠 이거지 이렇게? 담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왔잖아 지금. 응? 그런데 빌려왔는데 그냥 빌려주진 않지 은행에서. 반드시 담보 갖고 와 그러겠지. 그럼 자, 담보 딸 때 돈을 빌려왔으니까 그 아파트가 담보 들어갔죠 이렇게. 담보 들어간 사실을 둘만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 다 알게 해야 돼? 다 알게 해야 돼. 왜? 둘밖에 모르잖아요. 요거 되팔아먹어 몰래.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담보 됐다는 내용을 뭘 해야 돼요? 널리 알려야 된다고. 뭐 공시한다는 거지. 뭐 한다는 얘기다? 등기한다 등기. 그러면 자, 돈 아파트를 담보 넣고 돈 빌려올 때 하는 등기잖아요 그게. 그게 뭐예요? 속칭 근저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다는 거. 자, 그게 바로 저당권 이거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다. 저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거. 네? 지금도 갖고 있다니까? 은행빚 갖고 있다고 지금. 등급이 올라와 있어요. 뭐가? 근저당권이 올라와 있다니까. 지금도 한 매달 갖고 있다니까요 그거. 이번에 차를 하나 새로 뽑았더니만 그것도 갚아요 지금. 차도 대출 받고 사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상당을 갖고 있다니까. 아주 죽고 아주 허리가 쉬어. 그래야 제 차 이름이, 제 차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등골이야. 등골이 쉰다고. 예? 좋은 건 아닌데 자우지간 등골이 쉬어. 그래서 그 별명이 등골이에요. 내가 뒤에 써붙이려고 그래. 등골이라고 그렇게. 어쨌든 자, 돌아와서 그럼 자, 이제 얘가 돈 빌려줬죠.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채권자. 얘는 돈 빌려왔어요. 뭐라고요? 응? 채무자 그죠? 그러면 이제 담보 됐던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 용을 부를 때 뭔가 보세요. 채권자, 채무자 불렀죠. 그럼 가운데 권자가 뭐라고요? 이게 권리. 가운데 무자는 의무였거든요. 이렇게. 예, 그랬으면 지금 순서가 이 모습이 지금 잘 봐요. 아파트를 팔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교환이에요? 아니지. 임대차요? 아니에요. 단 뭐예요? 담보 넣고 돈 빌려오는 것 뿐이잖아. 근데 이것도 부동산의 거래 모습이야. 이것도 거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거래라는 게 이 세 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행위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거래라 이 말이 이렇게. 이해 갔죠? 그럼 거래다 이거지. 그러면 자 이제 누가 볼 때 은행과 이제 채무자 있을 텐데 채권자, 채무자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담보됐고 등기됐겠죠 이렇게. 이 뒤에는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야. 자 특정 권리가 나왔을 테니까 권리 있는 자니까 얘를 뭐라 그러겠어요? 권리자라고 해야 되고. 얘 의무를 지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의무자라고 불러야 되겠고. 이건 등기한다 그랬죠 이걸. 그럼 등기를 앞에 놓고 무슨 자 무슨 자라 부른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 얘는 등기 의무자라 부르게 되는 거고 특정 권리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저당권이라고. 그럼 이걸 앞에 놓고 불러보자 그럼 저당권자가 돼야지. 얘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고 얘는 저당권 처음 만들어지는 걸 제가 뭐라 했었어요? 만들어지는 걸 설정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고 얘를?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순서 볼까요 한번? 얘가 집주인이죠? 소유자였지? 채무자죠? 걔가 의무자야. 등기 의무자고 저당권 설정자라고. 거꾸로 가면 뭐야?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 등기 의무자고 걔가 채무자고 걔가 소유자야. 걔가 집주인이라고. 저 위에 올라가면 채권자가 은행이잖아요. 채권자였죠. 걔가 권리자예요. 걔가 등기 권리자고 저당권자라고. 거꾸로 나가면 뭐야? 저당권자가 뭐요? 등기 권리자, 걔가 채권자, 누구야? 은행. 이렇게. 구별해 갔죠? 그럼 지금 따라왔으니까 지금 보고 채무자가 설정자인지 알 수 있었죠. 근데 10분 쉬었다 들어오면 또 모를걸? 응? 또 모를걸? 그러니까 아예 안 잊어먹게 하자 이거지? 자, 제가 지금 소유자네요. 갑이. 네? 소유자 위에 여기 뭐지? 시옷이야. 설정자 할 때 앞에 뭐가 여기 뭐지? 시옷이와. 시옷은 시옷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빚진 사람, 채무자. 이렇게도 잊어먹으면 나는 대책이 안 쓰고. 그쵸? 자, 잊어먹지 않겠죠, 그렇게? 자,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돈 다 싹 갚았어요. 다 갚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죠, 이제? 없애버리죠. 사라져야지 저거. 사라졌다는 걸 뭐라 그럴까요? 소멸 그런다고, 소멸. 그럼 보니까 자,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얻을 득이겠네, 그럼 이게. 사라진 거니까 잃어버렸네? 일실. 이렇게. 그럼 뭐 어떤 게 더 있겠지만 자우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갖다가 누가 하고 있어요? 은행과 갑이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몽땅 다 어떤 모습들이에요? 거래 모습이에요. 에? 이것도 뭘 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되겠는데 좀 줄을 겼어요. 이렇게 제가 줄을 그어갖고 여기는 줄 긴 상태에서 앞에는 어떤 권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아니지. 이 뒤로 넘어와야지 이렇게 여기서.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명칭을.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부를까? 이 뒤에 용을 이걸 갖다 붙여야지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넘기는 쪽이니까 갑이잖아. 넘겨주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여기? 의무자. 의무자 다른 표현을 써서 설정자. 얘는 누가 와야 되고? 권리자가 오는 거고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세요 이제. 자 다시. 그럼 이 행위가 뭐냐를 또 봐야겠는데 얘네 둘이 지금 뭘 했어요? 계약을 해서 권리를 만들고 사라지게 했죠 지금 이렇게. 예? 그럼 쭉 끌고 들어가니까 똑같은데 보니까 자, 이걸 하기 위해서도 뭘 했다고 그랬어요? 계약을 했답니다. 계약도 무슨 행위가 있겠죠 이게? 법률 행위라고 하겠지요. 그럼 정리해보세요. 중개가 뭔데? 두 번째가 우리 법에 있었던 5개 부동산을 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요건이 충족된 아까 그런 야하는 그런 권리들이 뭐가 되는 거? 설정이 되고 또는 소멸되는 그런 행위인 계약인 무슨 행위? 법률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완성되게끔 도와주는 것도 중개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건 앞으로 2번 더 할 테니까 오늘 이 안 가도 돼요. 이 안 가도 괜찮아 어차피. 예. 뒤에 한 번 더 3, 4월 달 또 하고 5, 6월 달 또 할 테니까. 예? 오늘 이 안 갔다 하는데 괜찮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뒤에 또 할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잊어먹어도 아무 문제 안 된다고요. 물론 내가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긴 하겠지만 뭐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뒤에 또 하면 될 테니까. 자, 이래서 중개 하나 끝낸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잠깐 돌아오셔가지고서 이제 어디 보시느냐? 나머 40페이지 이하는 뭐 대충 쭉 보시면 될 내용이니까. 자, 어디에 보시냐 하면 먼저 자, 이제 기본서 거기 보죠. 40페이지. 자, 2번 보세요. 2번 중개 행위.
일단 어디에 보시냐면 1번 동그라미 1번 뭐지가 중개행위의 의의가 나오죠. 중개행위의 의의다. 그러면 자 1번 보니까 중개행위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이 될 때까지 알선하는 행위를 중개행위라고 보는 것인데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이제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 그 3번부터 보시면 되겠다. 41쪽에 3번 중개행위의 성격 써놨죠. 그건 좀 신경 써야겠네요. 보니까 세 가지 나오는데 자 1번 보조적 준비행위라고 써놨어요. 보조한다 준비한다. 그럼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에 무슨 행위에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보조적 준비행위다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거기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당사자라 부르지요. 그들이 한 행위는 무슨 행위래요? 법률행위래요. 그렇죠? 근데 중개는 그 성립에 도와주는 무슨 행위라고요? 이건 사실행위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보시니까 먼저 보조적 준비한다. 중개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성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조력 도와주는 보조하는 행위다. 2번 내려오서 2번 동그라미 독자적 행위다 써놨어요. 독자 행위다. 자 중개는 대리 행위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고 그 다음 사자 뭐 라이온이냐 이거? 아니고 심부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부름꾼. 그게 아니고 독자 행위다. 그 다음 3번 중요한 거예요. 사실 행위. 중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다. 이거 잊어먹으면 배신. 응?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지금 당사자가 한 건 무슨 행위래요? 법률행위. 중개는 도와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위라고요? 사실행위. 만약에 중개를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어요. 이거 잊으면 배신이라고.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처단해야지. 그렇죠? 이거 잊으면 배신이야 이건. 딱 한마디. 당사자 한 건 법률행위. 중개는 사실행위. 이거 잊어먹으면 배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억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기억 보세요. 기억 동그라미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다. 중요한 말이고요. 그거 중요한 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밑에 니은 동그라미. 자, 보세요. 그러나 자,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계약이므로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다. 자, 가운데 끼어 있다고요. 좀 절 보세요. 날 좀 봐요. 제가 개공이고 앞에 매도 의뢰인이에요. 네? 땅 팔아주시오. 청약. 예, 팔아드릴게요. 승낙. 계약됐죠?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건 계약이에요. 그건 법률행위예요. 그럼 제가 이제 활동할 거네. 이렇게 이제 활동만 할 거예요. 제가 중개활동 하겠죠? 이렇게? 이건 무슨 행위고? 사실행위야. 이제 매수인이야. 그럼 내가 가운데 껴 있어요. 이렇게. 자,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제가 중개해서 두 분이 사고 팔죠? 사고 팔았어? 이건 매매 계약이잖아? 이건 무슨 행위고? 법률행위야. 그럼 중개는 가운데 껴 있다고 지금. 예? 법률행위, 그 다음에 사실행위, 그리고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계약 사이에 껴 있잖아 지금. 근데 계약은 물론 틀려. 주체가 틀려. 처음에 누가 한 계약이니까. 개공과 의뢰인 간의 한 계약이고. 그 다음 계약 때문에 중개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무슨 행위고? 사실행위고. 중개에서 매도 매수인끼리 계약됐어요. 이렇게. 이건 무슨 행위고? 법률행위고. 그럼 중개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중개는 사실행위. 그리는 거래계약은 법률행위. 이렇게. 됐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42쪽 가시면 자 4번의 구별 개념은 일단 지나가시고 이제 3, 4월 달에 할게요. 5번 가실까요? 중개 종류. 종류 나올 텐데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 이것은 이제 그 대충 뜻만 하시면 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들으시면 돼. 줄 칠 거 없어요. 자 먼저 1번에 관여 정도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는데 표가 두 개 보이죠? 참여란 것과 전시가 보이시는데 줄 칠 거 없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아무 가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해만 하시면 돼. 자, 금방 보죠. 자, 먼저 참여. 왼쪽에 있는 거 참여 중개가 뭘까? 참여 중개라는 건 금방 저한테 와서 팔아주셔 그랬죠? 예, 팔아줬겠죠, 내가. 자,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팔아주는 중개 형태 하는 게 참여 중개라고요. 실제 팔아주는 거. 팔아주셔, 팔아드릴게요? 예, 팔아줬어요. 여기 참여. 근데 오른쪽 전시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와서. 팔지는 마. 본인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근데 나보고 하는 소리가 넌 팔지 말고 내 아파트인데 아파트 정보를 한 달만 붙여달래. 내 사무소에다가. 돈 주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몇 평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딱 그거만 하는 거예요. 파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보고 제가 누구예요 지금? 개공이란 말 나한테. 파는 건 내가 할게. 하는데 한 30일 정도는 붙여만 줘 이거야. 돈 줄게. 요게 바로 전시 중개라고 그래요. 근데 이론상 중개 형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실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하는 거지 한꺼번에 이렇게. 어쨌든 이론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디 보시냐. 이제 3번 보세요. 의무 정도에 따라고 돼 있죠. 그 일방적과 상방적인데 이제 간단하게 일방적 중엔 뭐냐? 어떤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무가 없다. 예가 뭐 있나요?
일반 중개 계약서 있죠. 오늘 뒤에 우리 수업해야 되죠, 이제. 그때가 보기로 하고, 쌍방적은 뭐냐? 1번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적극적 완성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뭐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 있었죠? 한번 배운 기억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배운 적 있었는데, 듣는 이 처음이다, 그죠? 모든 게 무로 돌아갔군요. 이 2달 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갔군요, 결론이. 공유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탤런트 공유. 예? 도깨비의 공유죠? 그 드라마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벌써, 그죠? 아직도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 도깨비 너무 좋아하시네. 무로 돌아갔어.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 다음 4번. 개공수에 따라라고 돼 있죠? 개공수에 따라서. 자, 개공 혼자 일을 다 했대요. 뭐예요, 그럼? 단독 중개죠, 뭐.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면? 공동 중개죠, 뭐. 그 다음 5번째 행위 근거란 얘기는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중개를 법에 근거를 두고 한다면 무슨 중개? 공인중개.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 사중개일 테죠. 그 우리 뭐예요? 공인중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보시냐면 이제 그 2번 하나 보셔야겠는데, 자, 행위에 따라서 돼 있죠. 그럴 중개의 종류 중에서 이제 중개 행위의 대상. 이건 좀 정리하셔야겠어요. 두 가지 있네요. 민사하고 상사가 있어요. 그죠? 자, 민사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해요. 왜? 우리 부동산 중개가 민사 중개에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자, 상사 안중에 벌려요, 이거. 그냥 털어버려요, 이거. 안중에 하니까. 상사가 뭘까? 자, 이건 간단하게 상행위에 알선하는 걸 상사라고 한다. 누가 하는데? 누가? 상인이. 그럼 다른 사람 할 수 있어? 못해. 왜? 상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끝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예를 들을게요. 자, 누구라 그럴까요? 바로 옆에 있네요. 우리 건물 옆에, 학원 옆에 이마트. 갑을 있어요. 갑 생산자, 을 소비자거든요. 이렇게. 생산자 물건 납품하잖아요. 소비자 물건 사겠죠. 가서 이렇게. 이마트 가운데 껴있잖아, 지금. 이 이마트가 누구예요? 얘가 이마트가 정식 명칭은 상사중개인이에요. 이마트가 상사중개인. 너무 기니까 줄여 쓰는 거라고. 그냥 두 글자로. 어떻게? 상인으로.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가운데 뭐 해요? 지금 팔고 사는 걸 가운데 중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상사중개예요, 이게. 상사중개, 이게. 그쵸? 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잘 보여, 한번. 생산자가 볼 때는 이마트가 뭘 대신한다? 소비자를 대신할 것이고, 그 다음 소비자가 볼 때는 이마트가 뭘 대신해? 생산자를 대신하겠네? 그러니까 이마트는 가운데에서 일방, 쌍방을 다 대리하는 거예요. 응? 쌍방 대리가 되는 게 상사야.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쌍방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에? 눈치를 채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랬잖아요. 쌍방 대리 되는데,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쌍방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눈치를 채면 되죠? 잘 몰라서도, 그지? 자,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더 위에 올라가 볼게요. 민사가 부동산 중개밖에 없었냐? 아니요. 또 있다 그랬었죠. 왜? 직업 소개도 있다 그랬었어요. 또 뭐 혼인 중매 등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중개하느냐? 법률 행위를 중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세 개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세 가지. 그럼 이제 6명이 있겠네요. 갑을 병정하고 이제 무기까지 있는데 앞에 이제 A, B, C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제 파는 사람이네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죠. 이건 이제 직업이니까 직업 구하는 구직자라고 하시고, 이제 사용자 이러면 되겠고, 혼인이잖아요. 그 남자. 총각이나 돌싱. 여자. 처녀이면 돌싱. 그쵸? 그럼 이제, 자, 이렇게 팔 거야? 살래? 그래, 살게. 계약됐어.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이력서 냈죠, 이력서. 채용해 줬어요. 계약됐어. 무슨 계약이요? 고용 계약이지 뭐. 청혼했어요. 청혼. 나랑 결혼해달라. 아가씨가 승낙했겠지, 이렇게? 자, 그 혼인신고 했겠지, 물론. 그럼 이제 계약됐어. 무슨 계약됐다? 혼인 계약됐다. 그러면 지금 잘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용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 다 뭐가 된 거예요? 계약. 계약은 무슨 행위고? 법률 행위고. 자, 효과 나오겠죠, 이제? 법률 효과 나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자, 계약됐으니까 등기하면 뭐가 바뀐다? 소유권이 바뀌고, 고용계약 됐잖아요. 어떤 효과? 월급날 돈 받잖아요. 월급날 돈 받겠지. 보수 받을 수 있겠지. 혼인계약도 했지. 어떤 효과? 어떤 효과? 에? 애를 낳겠죠? 아니, 애는요, 이거 안 해도 낳긴 나요.
근데 막 나면 안 되지. 이거 하고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나면 이상하잖아, 그게. 그게 효과라니까, 이렇게. 그렇죠? 애를, 이거 하고 애를 낳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이게 다 효과 뜻인 거거든. 그럼 여기서 A가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야. B가 누구다? 직업소개업자야. C가 누구야? 혼인중매업자예요. 그럼 얘네가 뭐 한 거지, 지금? 요걸 다 이렇게 알선해 주는 거 아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민사중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서 뭘 알선했어요? 법률행위 알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수업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해 가고 있어요? 이해가 가야 저해가 올 거 아니야. 예? 이해가 가야 저해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해 가고 있죠? 그냥 몰라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안 가도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예의상. 예? 이해 가고 있죠? 가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자, 부동산 중개 누가 합니까? 개공이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이지 상사중개 아니죠? 네? 대답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중개인이지 상사중개인이 아니지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 적용 안 받겠죠? 금방 이렇게 하는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요거는 학자들이 한 얘기야. 방금 제가 한 얘기는 그러니까 간단히 학설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학설에 따르면. 그런데 책 보시면 43페이지 맨 꼭대기 올라가서 판례 하나 볼게요. 이제 판례. 자, 2008년 판례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맨 위에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 의한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럼 자, 중개가 상행위니까 당연히 그를 중개하고 있는 개공도 뭐로 본다? 상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내용이 그게.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자,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공을 뭐로 본대요? 상인으로 본대. 그럼 한 개 사안 놓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죠, 지금. 우리는 어딜 따라갈까? 판례를 따라가야지. 판례를.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자, 이제 물론 민사중개이긴 하지만 이 중개 형태를 뭐로 볼 수 있다? 상행위로 볼 수 있다. 개공도 뭐로 취급할 수 있다? 상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이제 종료했을 것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자, 그럼 큰 3번 가세요. 큰 3번 중개업이죠, 이제. 자, 그러면 중개 하나 끝났겠고, 그 다음 중개업을 가시면 되겠는데, 저기 보자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자, 중개업이란 것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해놨어요. 그죠? 넘어가시고, 그럼 첫 번째가 다른 사람 의뢰 받아서 일정 보수를 받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업이란 거는 말이에요, 모든 업은 다 똑같다. 뭐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이걸 업이 된다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중개를 누굴 상대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서 뭘 받고? 돈을 받아서 어떻게? 계속해야 업이다. 그랬죠,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한 개 행위를 얘기할 때 말이에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이게 플러스라는 뜻은 엔드의 개념이에요, 이게 다. 불특정 다수, 돈 받고 계속해야 업이에요, 그게.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줄을 딱 걷어요, 제가. 여태 했던 이 중개, 이 행위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좀 이따 점심 먹고 나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오늘 점심 드시고 난 뒤에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중개업이 되면 이제 못해요. 근데 누구만 해야겠어요? 이제 개공만 해야 된다고. 다른 거에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이건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럼 이제 업자가 대밖에 안 되죠, 이거는. 그럼 보세요. 이게 업인가 아닌가 판단해야겠는데, 지금 둘 특정 반대 뭐예요? 특정. 영리 반대는요? 계속의 반대는요? 한 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오른쪽 노란색 글씨 뜻이 들어가면 업이 아닌 거라고, 그게.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특정의 상대 업 아니에요. 돈 안 받았어? 업이 아니야. 한 번 했어? 업이 아니라고. 자, 판례 책을 돌아오세요. 어디 오시냐면, 일단 먼저 보실 게 이제 그 45페이지 오시면 그 위에 판례. 그래서 88년도 판례 보이죠? 이 첫 번째 맨 위에 판례. 올림픽 때 나온 판례네, 그럼 이게? 서울 올림픽 때 나온 판례 아닙니까? 88년도면, 그죠?
저기 진한 색글씨 보세요. 진한 색글씨. 이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 중개하고 돈 받은 것만 갖고는 중개를 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대요. 그럼 자, 돈 받았대죠. 그런데 딱 우연히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이 아니래요. 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자,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자, 4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일정한 보수를 바꿔라고 써 있죠. 거기서 3번 동그라미 보세요. 3번 동그라미. 자, 2006년도 판례가 또 하나 보일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자,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반드시 보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간단한 게 판례 두 개 보시다시피 첫 번째, 돈 안 받으면 중개업인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돈은 받아야 중개업이에요. 약속했다 해도 중개업 아니에요. 요구했다 중개업 아니라고. 돈 반드시 받아야 돼. 세 번째, 우인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아니야. 우인한 건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3번 알선을 업으로 하는 곳에서 어디 내려오시냐면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쯤 보시면, 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한 건 중개업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무소 간판을 걸고 한 번 중개했다면 계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중개업이 해당한대요. 그런 말이 여기서, 자, 계속이란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겠어요? 횟수가 아니죠, 의미가. 계속하겠다는 뜻이니 간판을 걸었다는 뜻은 뭐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거는. 그때 계속으로 본다는 뜻이니까 횟수가 아니라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돈 받아야 돼. 우연한 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간판 걸었어? 그건 중개업이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됐고요. 이제 그다음 오른쪽 가시면 오른쪽 오세요. 이제 4번 보자고요. 4번이 이제 여기서 이어가시게 되면 3번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두 개를 봤어요. 행위 받고 업을 봤죠,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업을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책 볼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저는 짧게 쓸게요. 책에 써놨으니까. 이 법으로 등록한 자가 돼요. 이렇게. 넘기시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나 볼까요? 46페이지 가시면, 자, 2번에 개공 종별이 나옵니다. 종별. 첫 번째, 법인. 그 다음, 반가로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 세 번째, 부칙상 개공 세 사람이 있어요. 구분을 지어보면요. 이제 먼저 법인이 있다는 거죠. 법인은 상법상 회사일 수도 있고요. 협동조합일 수도 있어요. 회사. 그럼 반대가 뭘까요? 자연인이겠죠. 그죠? 두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되실 거죠, 뭐 이거.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이 곧 되실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이제 11개월만 지나시면 되는 거죠? 되실 거잖아, 그죠? 이렇게 물으면 네라고만 그래야 되는 거야. 곧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면 안 돼. 불신하지 말고. 네?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돼, 그죠? 당연히 되는 거야, 당연히.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라고 그런다, 이 사람을?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3번에 보시면, 이 사람 누구였다 그랬었어요? 아주 옛날에부터 하고 있던 사람 그랬었죠. 자, 그럼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한마디만. 지금 우리 법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하는데 그 전신은 무슨 법이었냐면 이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불렀던 법이었어요. 이게 옛날에. 언제 만들어진 걸까? 198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때 처음 도입됐어요. 뭐가? 공인중개사 제도가. 이때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 만들면서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이게 원래가 우리 게 아니에요. 일본식 제도야. 이거 일본식 제도. 그걸 그때 수입해왔다고 이렇게. 이때 이제 자격증 제가 처음 들어왔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중개업하고 싶어. 그럼 자격증 따. 그리고 허가를 받고 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도가. 그럼 이 앞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거거든. 그 당시에는. 이때는 누구나 아무나 다 했어. 중개업을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자격증을 따.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해 이랬단 말이야. 할 수 있으니까 해라 그냥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노인을 공경해야 돼. 어른들을. 그러니까 이분들 잊으면 안 된다고. 이분 까먹잖아요. 아주 애를 먹어 나중에 가시면 이거. 자, 그래서 이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들. 노인을 우린 공경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개공 속에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반드시 가셔야 돼요. 노인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 안 하시면 나중에 애 먹어요. 이분 때문에.
자, 이제 부칙상 개공이었다는 뜻이겠고,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그럼 이제 5번 가시죠. 자, 공인중개사. 그건 책 보면 되겠네요, 그냥. 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누구다?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끝나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써있죠? 자, 좀 길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가끔 그걸 제외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틀리게끔 하는 게. 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 누구죠? 자격증을 따서 고용된 직원을 말하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 볼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7번 중개보조원인데 이 사람도 역시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뭐가 없을까요? 자격증이 없죠? 용어만 보세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 소속돼서 세 번째 줄 간단히 볼게요. 중개업무 관련되어 있는 단순 업무만을 보조하는 자 이랬다고요. 단순 업무의 보조. 그럼 이제 두 사람인데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하느냐? 예, 고용인이라고 그래요. 고용 부르는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자격증을 땄다, 자격증이 없다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일은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소공인이 잘할 테지만 실무는 안 그래요. 실무 들어가잖아요. 이분이 훨씬 일을 잘하고 베테랑이에요. 거기 명함 딱 보세요. 실장 딱 찍혀 있어요, 거기. 이분들이 주로 이분들이거든. 훨씬 잘하죠, 그죠?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근데 이제 법으로 따지면 뭐예요? 따지면 이 사람이 훨씬 많이 알아야 되는데 실무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훨씬 잘한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고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용어정이 끝났고 여기까지가 오늘 정규 수업의 끝. 그럼 챕터 2 공인중개사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 보고 오늘 정리하자고요. 자, 문제는 어디 보시냐. 자, 일단 아까 1번부터 바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1번. 1번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용어 정의다. 옳은 건 모두 고르면 몇 개냐. 옳은 거 몇 개냐는 얘기예요. 개업번, 자, 개공이라고 써있죠. 개공이라는 것은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맞나요? 제가 지난번 11월 달 첫 주에 뭘 강조했었어요 그때? 두 마디 강조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험 날까지 두 마디를 꼭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뭐대로 돼 있어야 돼요? 법대로.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 법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해석하는 순간부터 내 주관에 개입되겠죠. 그러면 다 맞아 보여. 다 틀려 보이고. 그럼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절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은 법학자가 하는 거고 우리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용어 정의 아니에요. 금방 다 끝났죠 지금. 그럼 자, 기업번 개공이라고 써놨는데 그 문장 맞는 거예요? 틀렸잖아요. 네?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끝나야지. 자, 그다음 니은 소공이죠 지금. 근데 잘 보시면 괄호 안에 보세요. 괄호 안에. 괄호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럼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디귿번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인데 지금 자 일단 거기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말이 긴데 지금 일단 문장 표현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데 지금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앞에 뭐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틀렸죠? 그 다음 자 리을번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인중개사예요. 틀렸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지금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법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법대로도 안 돼 있잖아 지금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 보이는 이유가 내가 해석하면 맞아 보인다고 이게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아요. 해석하지 말라니까 해석. 그 다음 미음번 중개업이죠.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걸 말한다. 맞네. 그게 답이네. 그 다음 비읍번 중개예요. 자, 중개란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매매 등 맞아요 그럼? 틀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거래 당사자 간이라고 돼 있어야지. 틀렸어요. 그럼 맞는 거 몇 개냐 물었죠 지금? 몇 개예요? 한 개네. 자, 문제 또 하나 2번.
역시 용어정의 문제입니다.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중개. 중개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틀렸죠? 지금 왕창 빠졌네. 뭐요? 이거 왕창 지금 빠졌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대로 하라고, 뭐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해석하지 말라고. 자, 2번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써놓고 나서 개업공이 소속돼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자,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틀렸어요. 넘어가시면. 자, 3번 개공입니다. 개공인데, 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맞아요? 그거 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 공경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네? 할아버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 없죠. 그러니까 항상 개공 속에 이분 계신 걸 꼭 기억하라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실수한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럼 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뒤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야 된다고. 4번 중개업. 다른 사람 의도에 의해서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맞네요, 정답이네. 자, 5번 또 나왔군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나왔습니다만 괄호 안에 보세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외한다. 그럼 틀렸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까요? 3번 보세요. 중개업 문제인데 틀린 걸 물어요. 자, 1번 폐업신고 수리된 다음에 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아직 안 배운 거지만 맞는 거예요. 지금 자, 폐업한 뒤에 업을 했다고 그랬죠? 등록이 없죠? 그게 뭐라 불러요? 무등록 중개업자. 벌 줘야 되죠? 얼마짜리예요? 3년 또는 3천짜리.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중개업이 업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는 판례에 의해서 뭐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그러죠? 자, 맞는 표현인데 사회통념 그 한 단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판사들이 잘 쓰는 판례거든, 그 용어거든, 그거. 사회통념이란 말이.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신 건, 이건 보신 거다. 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계약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맞죠? 업이 아니니까. 업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죠. 그 다음 4번 보세요. 자,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요구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틀렸다. 네. 틀린 정답이다, 그게. 자, 아까 제가 그랬을 거예요. 반드시 돈은 받아야 중개업이다 이랬잖아요. 4번이 틀린 정답이 그게. 자, 5번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답니다. 그럼 그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처벌해야 돼요. 변호사 할지라도 말입니다. 변호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격증 따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왜 그런 거 기사 보신 적 있잖아요. 변호사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뭐 단체 하나 만들어갖고 무조건 1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 기억나시죠? 그건 고용했어, 직원으로, 공인중개사를. 네, 그게 살찌는 거야, 그거는. 자, 좌우지간 그럼 변호사는 따야 될 테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우리의 주적은. 여러분들은 누구 입장에 대해야 돼, 지금? 일반 시민 아니면 개공? 개공 입장에 대야지, 당연히. 우린 개공 입장에 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개공들한테 누가 주적이 되는 거야? 변호사라니까. 아주 싸워야 돼, 피 터지게, 그 사람들하고. 그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그 사람들을 능가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셔야 돼. 그 사람들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 그 사람들을. 능가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젠간 이겨야 되지, 우리가. 힘도 세주고 말이죠. 돈도 많이 벌어갖고. 자,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거는 이제 4번 틀린 것이겠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풀어보기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마치기로 하고, 자, 이제 오늘 첫 수업 마쳤는데, 일단, 자, 복습은 좀 해보자고요, 한번. 복습만. 예습할 필요 없고, 자, 배우신 거 복습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예습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첫 수업 했으니까 오늘도 출발했죠. 이제 시작이 반이에요. 그렇죠? 반이니까 이제 이미 반은 자격증 따놨어, 지금. 반만 하면 돼. 그렇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수업 오늘 마치겠습니다.